도로 혹은 길 위에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이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불리는데요. 이 포트홀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포트홀의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게 되면 또 보상받을 길도 굉장히 막막하다고 하고요. 오늘 손해사정사 백주민 큰믿음 손해사정 대표 모시고 끊이지 않고 있는 포트홀 사고 보상 방법 이런 부분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도로가 푹 꺼지는 현상,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파여 있는 곳들을 싱크홀, 포트홀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분명히 좀 다를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이게 어떻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그 싱크홀은 그 지반이 내려앉아 발생하는 그 현상으로 땅이 꺼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8년도부터 그 지하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이 싱크홀이라는 용어가 그 지반 침하라는 용어로 통일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포트홀은 그 냄비처럼 생긴 구멍이라고 해서 그 빗물이나 하천의 침식 작용으로 해서 도로가 이렇게 움푹 꺼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려면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여쭤볼게요. 싱크홀은 네. 좀 크게 파여가지고 안으로 집안이 아예 침하된 거고 네, 예, 건물이 아예 빨려 들어가기도 네. 하고 네, 그리고 예, 이제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전하다 보면 덜컹하는 구간들이나 네, 깨지고 예, 예. 타이어 파손되고 이런 걸 포트홀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아무래도 장마철에 좀 많이 생기지 않나요? 네, 그 포트홀은 그 비가 많이 오는 지금 장마철에 주로 생기는 거고요. 예. 그 교통량이 많은 그 도심일수록 예. 그 무게 때문에 그 도로가 꺼지면서 그 포트홀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그 도로 위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죠. 예, 이게 매년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발생 건수가 한 해에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제가 직접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예. 그 먼저 서울시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그 싱크홀은 최근 5년 동안에 약 100건 그 미만의 사건이 그 발생했는데 포트홀은 14만 건이나 그 발생했습니다. 또 경기도의 경우에는 싱크홀은 최근 5년 동안에 250건 예. 그 미만에 발생했는데 포트홀은 30만 건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만 발생한 그 건수를 보면 약 9만 건의 포트홀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예. 이를 전국적으로 좀 환산해서 비교해 보면 매년 약 예. 2만 건의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고속도로에 발생한 그 포트홀 사고는 그 최근 5년 동안 2만 건이 지금 넘게 발생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보상액도 피해 보상액도 63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일반 도로에 비해서 고속도로 포트홀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빠르게 달리다 보니까 네. 고속도로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2차, 3차 피해로도 또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참 예상보다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포트홀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예, 근데 맞습니다. 만약에 불가항력적으로 나게 된다면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동차 보험하고 달라서 예. 이 시청하신 분들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그 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그 운전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겠죠. 피해자가 그를 입증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트홀 사고 발생하면 일반 도로는 예. 가다가 잠깐 서서 사고 현장도 사진 찍을 수 있고 사고 장소를 확인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예. 고속 주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고 장소에 정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정차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차량의 그 블랙박스나 또 주변에 있는 CCTV 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CCTV 영상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확보하기도 어렵지만 또 확보를 해도 그 확보 안에 그 사고 장면이 이제 있는지가 중요한데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움직이고 예, 또 그 작은 보니까. 구멍에 포트홀을 예. 확인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포트홀 사고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예. 만약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의 그 사고 장소, 시간을 확인해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장소하고 시간이 확인이 된다는 거는 블랙박스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고속도로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 고속도로에서 블랙박스가 이벤트가 띵동하면서 아마 네, 예, 찍혔을 텐데 네, 맞습니다.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할까요? 네, 두 번째는요. 예. 고속도로의 그 사고 장소에 그 포트홀의 시간과 장소 확인되면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관리 주체, 배상을 청구할 관리 주체를 찾아야 되는데 네네. 이제 이 부분이 좀 자동차 보험하고 달라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그 도로가 한국도로공사의 그 관리 주체가 맞는지를 좀 물어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고속화도로나 간선도로에는
교통부에 국토교통부에 콜센터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 도로에는 그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도로관리과나 도로사업소에 문의하시면 그 해당 그 지역의 그 도로의 책임자 주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관리 주체가 확인이 되면 이제 비로소 그 담당 부서에게 영조물 배상 책임 그 피해 신청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신청할 때는 사고 영상, 그리고 피해 사진, 파손 사진, 그리고 수리비 영수증,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각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 배상책임 보험을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접수가 되고 나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구상권 청구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험이 가입한 거니까요. 그냥 정당한 처리해주는 청구를 거예요?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들어보면은 어쨌든 간에 법을 알고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쉬워 보이진 않아요. 네. 최근에 이거 보상받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그 올해 7, 8경에도 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많이 내렸었는데요. 아, 그렇죠. 네, 예. 운전자가 그 8월 11일 이후에 예. 오후에 그 제3 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고지안 톨게이트를 지난 시점에서 예. 그 포트월에 차량이 밖에 빠져가지고 그 차량에 그 손실 발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 사고로 약 1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입증을 위해서 그 차량 파손 사진의 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예. 다행히도 그 이벤트 영상이라고 하죠. 그 예. 충격 당시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사고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고요. 예.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사고 장소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어려운 것은 그 관리 주체를 찾는 것인데. 누구 소유냐? 네, 맞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이 참 피해자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한국 그 도로공사죠. 도로공사에 통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고지안 톨게이트 전까지는 또 도로공사의 책임이고 예. 고지안 톨게이트 지나서는 인천시의 또 관리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의 관리 그 도로관리과를 통해서 정식으로 이제 보험 접수가 이루어졌죠. 예. 그리고 보상까지는 약 한 2개월 정도 시간이 좀 걸렸고요. 예. 그리고 타이어 교체 수리비하고 휠 얼라이먼트 수리비랑 해서 전액 보상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거 일일이 찾아야 되고 맞습니다. 또 예. 2개월이 이거 굉장히 빨리 된 편인 거죠, 2개월이면. 예, 보통 1, 2개월 이상은 좀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예. 어쩔 수 없는 거는 이게 피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 사고다 보니까 뭐 사실 제일 좋은 건 피하는 거잖아요. 네, 예. 방지하거나 그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그 포트월 사고는 예. 그 뭐 예상하지 못하는 그 거의 불가항력적인 그쵸. 사고에 가깝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예. 그 관리 주체가 점검을 잘하는 게 가장 큰 방법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관리 주체 측에다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털 사고가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점검 인력이나 예. 보수 인력을 좀 늘려서 좀 그 준비할 필요가 좀 있고요. 또 사고가 나면 또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비용 예산 준비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또 피해 운전자들에게 공정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원클릭 보상 시스템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절실히 지금 요구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전자는 그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이게 작은 포트홀로 인해서 큰 사고,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그 운전에 주의하시면서 특히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비 온 다음 날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고속도로 주행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어렵네요. 네. 포트홀 사고에 대해서 그리고 보상 방안들을 어떻게 하면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백주민 큰믿음 손해사정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